반짝반짝 빛나는 쟁모니 22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 67페이지 나갈 차례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뭐든지 다 시도해봐라. 사업, 마케팅, 영업, 협상, 경영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도 좋고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가 되어도 좋다. 모두 다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다. 하지만 큰 돈을 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큰 도구함이 당신 안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어떤 도구를 가져다 놓아도 당신에게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도구를 다 써도 내 안에 큰 돈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할 큰 돈을 있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그 도구함이 내 안에 없으면 암만 세상에 좋은 걸 갖다 써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막 저희 이제 가족방에 우리 막내가 어 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데 주식에 관심을 요새 갖는가 봐요. 요새 주식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저는 주식에 대한 아직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안 둬요. 경제청사진이 뭐 좋아져야 주식을 해도 빵빵 오는 거지, 그 에너지로 모든 의식으로 불러들인다라는 그거로 내가 어떠냐, 경제청사진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을 안 가져요, 제 경제청사진이. 아직은.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면서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막 하더라고요. 이게 막 열변을 토하는 거야. 어디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돈이 쪼끔이라 요만큼밖에 투자 안 했는데 해 봐라 어째라, 친구는 뭐 아직 24살밖에 안 됐는데 뭐 몇 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3천을 투자했는데 5천이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혹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도 이렇게 보면은 경제청사진이 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얘가 경제청사진이 안 좋은 애가 떠드니까 제가 암만 열변을 토해도 귀에 솔깃하지가 않는 거예요, 경제청사진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지금 하면 돈이 되는데 어쩌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재미삼아 한번 해 봐." 그러고 저는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또 막 회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야 탄탄하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고 저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인제 그 사람의 어떤 경제청사진이 어떠냐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내 의식에 경제청사진의 깊은 곳에 그 무의식에 이게 탄탄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세상에 어떤 도구를 갖다 써도 제대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분명히 그 친구도 지금 잠깐은 괜찮을 수 있는데 계속 재미가 붙어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청사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한 번 올 수는 있는데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 아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냥 너는 해 봐. 나는 안 할래." 그랬더니 탁 하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끊었는데 탁 톡이 또 왔어요. "엄마 얼마만 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하면서 "그래 근데 아직은 엄마가 마음이 없네."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뜩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뜩 하는 소리가 "엄마는 왜 형아하고 누나한테는 막 이렇게 주면서 자기한테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제가 또 생각하는 그 아이들한테 쓴 돈에 대해서 쓴 기준이 인제 다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애는 큰애한테 학교 공부할 때, 또 인제 둘째는 둘째한테 뭐 결혼하면서, 또 얘는 셋째는 이제 고등학교 1 학년 때쯤 중3 때쯤 돼서 사이판을 보내면서 제가 본인들한테 쓴 돈이 직접적인 현금으로 이제 이렇게 갖는 거나 이런 어떤 그런 거로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볼 때는
자기는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일단은 다 제가 이제 셋한테는 다 저는 공평하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자랄 때 엄마한테 들은 것도 항상 그게 있어요. 큰아들은 큰아들이라서, 둘째는 외동딸이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속에도 마음속에서도 아,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공평하지가 않죠. 자기들 계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딱 그 얘기를 딱 하길래 음, 주면 안 되겠구나. 지금 뭔가를 줘도요. 근원에 쌓여져 있는 믿음이 뭐예요? 형아랑 누나는 주는데 나한테는 안 준다라는 게 있어요. 엄마는 나한테 안 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줘도요. 그 줬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원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 겉에서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 역시도 그렇지만 그 주변의 아이들을 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 방에 크게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예 그냥 쬐끔쬐끔 갖고는 이게 믿음이 안 바뀌어요. 한 방에 팡 줘야지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뀔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적립했다가 한번 정말 본인이 필요한 할 때 찔끔찔끔이 아니라 뭔가 필요할 때 한 방에 크게 확 날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크게 용돈을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탁 소리를 듣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그게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에 어떤 그 경제 청사진이나 정서적인 어떤 그게 제대로 돼 있어야 뭔가 외부에서 세상에서 있는 도구를 쓰더라도 이게 똑바로 제대로 그 믿음대로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당신 안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구비되어 있지 내 의식이, 내 믿음이 오래된 생각이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그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당신의 소득은 당신이 하는 만큼만 늘어난다. 아주 간단한 산수다. 그쵸? 우리가 하는 내 소득은 내가 하는 만큼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어떻게 하는 만큼, 내 의식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는 만큼 늘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쵸? 돈과 성공에 관한 청사진은 평생 당신에게 붙어 다닌다. 돈과 성공에 관련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평생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저도 막 이 청사진 정서적인 거에 근원에 건드려져 가지고 한 쪼끔 고생했죠. 놓는데. 지금도 이게 두 가지가 혼재돼서 보이긴 하는데 전에는 정서적인 신념 쪽의 느낌에 더 막 이거를 선택하고 싶었던 게 더 강했더라면 이게 쪼끔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요거랑 요거랑 이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요렇게도 느껴지고 요렇게도 느껴지네. 이걸 선택해야 돼. 이걸 이쪽이 아니라 무의식 쪽에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의식이 쪼끔 올라왔나 봐요. 두 개가 혼재가 됐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 얘기하셨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지.' 하고 저 어제 헷갈렸는데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긍정적인 걸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선생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보셨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를 딱 가져간 건 내가 부정적일 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해 줘야 될지 어제는 사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을 텐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뭘지를 다시 생각을 해 보라고 할 건데 그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제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사건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모든 게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든 게 나에게 붙어 다닌다. 어릴 때 정서적인 거, 돈, 성공, 유전적인 거 모든 것들이 다 붙어 다닌다라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붙어 다니는데 이게 다행일까? 아니면 불행일까? 불행이라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예요? 청사진을 확인해서 바꿔야 할 것이다. 청사진을 행복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제 '아 요거에 만족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바뀌려고 하세요. 안 바뀌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무한대의 능력을 보지 않고 무한대에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무한대의 능력을 보지 않고 작은 나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인제 보면 조금 안타깝죠. '아 작은 본인만 보고 있구나. 큰 본인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 존재를. 그래서 큰 존재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 다행인가? 다행은 아니에요. 못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능력이 있는데도. 근데 어쨌든 불행일까 했을 때는 뭐예요? '불행이라면 청사진을 확인해서 바꿔야 할 것이다.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나의 청사진이 나의 청사진으로 그대로 따라한다 아이들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이즈가 요만큼인데 어떻게 더 크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이즈만큼 아이들이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 안에 내 의식의 크기만큼 아이들이 잘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어 문제는 제2 부에서 다룰 예정이다. 모든 변화의 1 차적인 단계는 뭐라고? 인식하는 거. 그래서 자신을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인식해서 드러났느냐 이거죠.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지? 제가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미세하게 의심에서 나온 거로 해서 이렇게 혼자 질문을 하면서 막 하는 게 '근데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 하면 그 밑단계의 어떤 의심스러운 것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아예 그냥 숨어 있는 그런 의도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하지만 그 내면에 숨은 저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의심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언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 말을 무조건 믿겠다.'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 맘대로 가겠는 거예요. 자꾸 저항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저항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지 멋대로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습이 50년 넘어서 아침에 결정했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겠다. 무조건 일세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습관에서 자꾸 벗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선생님 말씀을 믿는 게 선생님이 아닌 그 믿고 따르는 그 부분들이 뭐예요? 나라는 거. 내가 나를 믿게 된다라는 거로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인제 그게 또 인제 연결이 또 우주와 세상과 이제 연결이 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 자신을 보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내 생각 그다음에 뭐요? 두려움. 내가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조차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잖아요. 몰라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나? 뭐 아닌데?' 모르죠. 두려워하는 것조차 잘 몰라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밑으로 파고들면 자꾸 두려운 뭐 하는 것 때문에 생각이 올라오는 게 있죠. 그다음에 습관과 행동.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행동을 연결되는 게 있고 게으름까지 다 관찰해 봐라. 게으름까지 다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게으름까지. 이 습관이 아침에도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상하게 3 시에 일어나져요. 근데 게으르게 이제 딴짓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시 전에 나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5시 전에 나왔는데 왜 잠이 안 오지? 3 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11시 넘어서 잤거든요. 11시 넘었는데 모르겠어요. 3 시에 눈이 요새 3 시에 눈이 떠졌는데 또 잤거든요. 근데 인제 4시 몇 분에 일어나고 다시 자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자려고 막 하니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떠 가지고 '뭘 해야 되지?' 하고 저도 모르게 뭘 해야 되지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분명히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인제 명상 좀 하면 되는데 딴짓하다가 유튜브 켜고 딴짓하다가 '아 맞다. 명상을' 왜냐하면 잠자기 직전과 깨어났을 때 그 직전 있잖아요. 때가 제일 생각이 없는 때라는 거죠. 잠자기 직전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어릴 때 정서적으로 근원의 세사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게 생각이거든요. 믿음으로 해서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 신형으로 세팅이 된 거야. 그 사건으로 느낌이 있고 그 느낌에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에 생각이 올라오는 게 정서적인 어떤 그 믿음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깨면서 막 낮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건 뭐예요? 내가 어릴 때 사건으로 인해서 가지가 뻗어져 있는 것들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제일 없을 때가 잠자기 직전. 그다음에 잠자기 직전과 제가 잠을 정말 빨리 이렇게 반복해서 짧은 어떤 그 녹음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자는데 짧아요. 그게 10분도 안 되는 건데 너무 웃긴 거 있죠. 어제는 정말 빨리 자다가 한 2-3분 정도 듣고 그 뒤에 거를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 본인 2-3분 안에 자는가 봐요. 누우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좀 길게 들리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그 다 듣고 잤는데 이제 좀 각성을 하고 그러고 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내가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명상 생각이 없었을 때의 그 명상 일어나자마자 그냥 명상하는 거 '아 내가 왜 3 시에 일어나지?' 그랬더니 강의를 들을 때 그런 '아 나 세 명상하려면 3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한 20 어떨 때는 앉아 있으면 20분 정도 30 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막 생각이 이렇게 막 들어올 때는. 근데 제일 맑을 때가 아침 시간이라 그때 일어나 가지고 '명상하는 걸 다시 세팅해야 되겠다.' 모든 것들을 나는 결정을 한 것들을 명령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잠재의식에. 그렇지 않으면 잠재의식에 명령된 것들은 그냥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모든 걸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까지도 다 봐라. 게으름까지도. '왜 게으를까? 내가 결정해서 왜 나는 못 일어나. 늦잠 자고 나는 하다가 그만두고 못 해.'라는 내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쵸?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세팅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신을 들여다봐라. 현미경으로 바깥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 분별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게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느끼는 게 내가 무엇을 느낄까? 저 사람이 왜 자꾸 눈에 보이지? 내가 무엇을 느끼지?' 그걸 자꾸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밖으로 가는데 밖으로 가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 사람한테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 그쵸? 남편을 보고 느끼는 게 느껴지는 내 감정이 있고 아이들을 보고 느껴지는 내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연구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 나를 연구해야 하라는 거야. 타인을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연구하는 '난 뭐 몰라.' 이게 아니라 상대방 남편한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나한테. 저 사람을 보고 생각이 들어와. 어떤 생각이. 쟤가 이래이래 막 해.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내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밖에서 보고 느끼는 걸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쵸? 그래서 먼저 나를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는 것 같은가? 하루하루 그냥 의식을 해서 사는 것 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뭐라고요? 그렇지가 않다. 내가 오늘 그냥 하루하루 의식해서 결정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무리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식을 해서 오늘을 선택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순간에 인식하며 선택하는 일은 몇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각성해 가지고 의식해서 선택하는 거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성인이요. 6 시간 이상 각성되는 거 뭐 완전히 6 시간 이상 각성되는 거 12 시간 이상 각성되는 게 성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게 그 의식을 해서 각성해서 사는 거와 어릴 때 세팅되는 에너지에 완전 세팅이 돼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로봇 같이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로봇 같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어릴 때 딱 세팅되어 있어요.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어요. 의식 안에 있는 벌써 습관이 된 상태로 살고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
의식적으로 각성하는 거는 정말 1초 짧더라고요, 각성하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 공부를 하다 보면 관찰자 입장으로 들어가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나를 보는 어떤 그런 관찰자 입장으로. 처음엔 잘 몰라요. '뭐야 내가 뭘 두렵다고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가 이상하지 내가 이상한가? 남편이 이상한데 왜 그러고 쟤를 나 야단쳐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 인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 관찰자 입장 '어 그럼 내가 이런 게 이런 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면서 어릴 때 사건을 찾기 시작을 해요. 사건과 지금이 딱 연결이 돼서 사건을 찾기 시작을 하다 보면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나를 봐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제 '진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내 생각 안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게 또 인제 그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있다라는 거. 생각 안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 분별한다는 거.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는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3살 이전에 사건에 세팅된 거, 환경에 의해서 습관이 되어 버린 거, 벌써 습관이 되어 버린 거요. 그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요즘 들어서 작년부터는 또 더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분들을 막 보시고 보고 막 이러는데 또 과거에 여러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던 분들도 보면요. 신기하죠.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했던 걸 지금도 성인이 되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 저 역시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순간을 인식해서 선택하는 일은 몇 가지 정도가 불가하다 그랬잖아요. 그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대부분은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은 로봇처럼, 로봇처럼 과거에 주입된 조건과 과거에 3살 이전에 사건이 생겨 버려요. 아유 나는 오늘 아침에 어떡하다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하네요. 아 깜짝 놀랐네. 그냥 있잖아요. 30대 어떤 엄마가 그 부부싸움하고 더 어린 아이하고 6 살짜리 딸이 있었나 봐요. 3 살짜리 아들하고. 근데 6 살짜리 아이를 자기가 죽겠다고 뛰어내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딱 손으로 4 층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 딸을. 근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다가 그걸 막 '저거 안 되겠다. 얘 살려야 되겠다.' 해서 막 달려가 가지고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숨은 생명은 살렸는데 골절은 일어났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까르마가 업이 얼마나 또 크길래 이 두 분이 엄마랑 딸이랑 얼마나 업이 크길래 '야 이거 엄마가 나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착각을 하는데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 완전히 이거는 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와 큰 업을 지는 어떤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업이잖아요. 엄마가 그것도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엄마가 그쵸. 그런 그걸 보면서 엄마가 동생 하나 동생을 낳았는데 저는 동생 엄마가 인제 오빠도 있고 제가 있었지만은 30 개월이 차이가 나요, 동생하고 저하고 생일 계산을 하면. 그때 동생을 낳아서 제 옆에 계시던 엄마가 동생 옆에 간 순간에 제가 '엄마가 나를 버렸나? 배신감. 저 여자 못 믿겠다. 나를 버렸구나.' 별의별 의심스러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이 되니까 의심하는 것까지 배신하는 것까지 뭔가 그게 다 세팅돼 있는데 그냥 동생을 낳았을 것뿐인데 야 그 아이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엄마가 밖으로 뛰어 당신도 자살하겠다고 뛰어내리면서 아이까지 막 던져 버렸으니까 자기의 그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20살 이전은 부모의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20 살까지는. 근데 그랬으니 엄청난 큰일인데 우리는 밀어낸 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하지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시다한테 맡기고 보살펴 주고 막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과거에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주입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얼마나 또 여자 동생이 태어나면서 예쁜 짓을 하니 얼마나 또 충격이었었겠어요. 그쵸? 엄마를 빼앗겼다 싶어서. 엄마를 왜 여럿이 이렇게 차지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나 혼자만 독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가짜 내가 하는 기전인가 봐요. 가짜 내가 있고 숨어 있는 사랑으로 참나가 있고 위에 드러난 가짜 내가 파괴적이고 그 나의 특성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새 보는 게 혼자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그랬던 아이가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생겼던 모든 것들의 그 분노, 화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조건과 이게 세팅이 벌써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과 오랜 습관에 따라서 과거에 주입된 조건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저항하면서 이건 싫어 싫어 했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오래된 습관처럼 반복으로 저항을 하던 게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거야. 이게 지금의 나다 이거죠. 지금의 나가. 그래서 신기해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어릴 때 저걸 뭔가, 그러니까 이 기족 수업방에 정인이 신 이상자 같이 질서도 없다 이거예요. 질서도 없다. 질서도 없다라는 거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게 질서가 없구나. 우리는 이 상도와 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조차도 이게 뭐가 질서가 없는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질서 없이 이렇게 원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엄마에 대한 사랑을 아무 데서나 가 가지고 그냥 다 막 있잖아요. 엄마 사랑을 받으려고 갈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로봇처럼 과거에 주입된 조건과 오랜 습관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지? 각성해서 나를 봐야 돼요. 삶은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데 과거의 경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의식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의식적으로 각성이 필요하다. 정신 차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떤 의도로 그런지 나를 깊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떤 감정이지? 어떤 느낌이지?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쵸? 그래서 느낌대로 왜 어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길래 이런 느낌이 안 좋은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성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각성이 필요하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의식하면서 밖이 아니라 밖에서 느끼는 감정도 내가 느끼는 것이 밖에서 저 사람이 느끼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지하기보다 과거에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지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현재 이 순간에 맞는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순간에 맞는 진정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오늘 들어오셨나? 요새는 하도 걸리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네. 전에 누가 걸려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랬는데 네, 또 들어오셨군요. 다들 열심히 들어오시네요, 요새. 인제 다 그런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있죠. 과거에, 그러니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김민규 님한테 물어보니까 떠오르네요, 단어가. 과거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과거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사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옛날에. 남편도 네가 이랬잖아. 나한테 옛날에 너 이랬잖아. 엄마 옛날에 네가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네가 뭐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오해한 거를 "엄마가 그랬잖아." 하면서 과거의 그 생각, 감정, 느낌,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 그래서 고통이다. 고통을 선택을 한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지나간 것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을 느끼고. 또 미래는 어떻다 그랬죠? 선생님이 미래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쵸? 일어나 저러나 불안한데 내가 다시 그 불안함을 완전 무의식, 좋아요. 완전 좋아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완전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다시 세팅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 과거에 내가 그 과거에서 헤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도 어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 역시도 그렇고 모두 다가 과거에 이래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하는 일도 그래요. 과거에 이랬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해요. 거절당했었던 것들이 지금은 또 의식이 달라지고 거절당하는 것이 아닌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과거의 경험 때문에 행동을 못 하는 거. 과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과거의 나 역시도 살고 있다. 지금도 자꾸 과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순간의 즐거움 지금만 있다는 거. 지금만, 지금만, 지금만. 그쵸? 지금, 지금만 있다라는 거. 지금도 조금 있으면 이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현재 찰나의 지금만 있다라는 거를 각성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모두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만 살게 되냐면요. 지금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어떻게 왜? 과거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서 과거의 고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을 살려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밖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 느낌을 찾아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돌아가는지 이걸 찾아서 과거에 여기에 있었던 걸 찾아서 맥락을 자꾸 바꿔야 돼요. 이제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맥락을 안 바꾸는 저도 있었어요. 제가 12월 달부터 그런 어릴 때 오빠한테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 요번에 인제 지금 2 월이죠. 와 2달 정도를 갔구나. 2달 정도. 또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 2달 정도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2달 정도를 또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들을 요번에 이제 쪼끔 더 무게감이 결정을 해야지 이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거기에 빠져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해 버렸어요. '에이 모르겠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이다. 영혼 영혼이 이 육체가 생명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은 의식이다. 의식은 사랑이다. 내가 생명이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있다라는 거. 그게 제가 수요일 날 굉장히 많이 와 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 내가 사랑이구나. 나는 생명력을 받고 있다.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자꾸 이제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것을 찾아야 사랑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로봇같이 살지 않으려면 현재를 살려면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 네. 까지 하고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무의식과 현재 그 잠재의식에 명령하고 사셔야 돼요. 그쵸? 명령을 해야 된다. 잠재의식에 명령한다. 그쵸? 명령해야 돼요. 암시하고 명령을 한다 나에게. 그래서 오늘 나는 또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 하루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의식지도 외우시고요. 네.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아시겠죠? 6 시에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거부하면서 "아이 저 뭐 혜민보다 뭐 백만장자 시크릿."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더 들어오셔야 돼요. 경제적인 경제 청사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쨌든 우리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차고 넘쳐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용석을 해제시켜 주시고요.